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고한 공식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픽사.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작품은 단연코 토이스토리 시리즈겠죠. 얼마 전 토이스토리의 스피노프이자 픽사의 26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라이트이어의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라이트이어의 미리 보기를 시작합니다. To infinity And Okay, status. Booster, go. GNC, go. Fido, go. Guidance, go. Flight. Cabin pressurization is underway. As we prepare for ignition. 우주 어딘가에 있는 행성, 기지와 발사대가 보입니다.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이름과 혈액형 O형, 바코드가 적힌 독택이 보이고 그가 입은 티셔츠엔 스타 커맨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Buzz Lightyear to Star Command. Come in, Star Command. 스타 커맨드는 버즈가 소속된 마치 현실 속의 나사와 같은 조직이죠. O형은 미국 적십자사에 따르면 가장 흔한 혈액형입니다. 그리고 Booster, go. Fido, go. 부스터는 말 그대로 부스터, 파이더는 비행 동력학 담당관으로서 관제센터에서 우주왕복선과 관련된 모든 관련 탑재물 또는 우주항로의 궤적과 경로를 책임지는 직책인데요. 그런데 2000년에 나왔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타 커맨드 버즈 라이트이어에선 부스터라는 캐릭터가 존재를 했고요. 그래비티나라는 캐릭터가 기르던 고양이같이 생긴 애완동물 이름이 파이도였죠. 너무 TMI이긴 하지만요. 우주선으로 향하는 버즈, 스타워즈의 드로이드 같은 로봇이 보편화된 미래로 당장 월 2가 여길 활보에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뿌연 연기와 독특한 자연광 묘사, 앞서 발사대가 보이는 장면에서 달 표면처럼 크레이터가 있는 건 지구와 유사한 다른 행성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선 동력원으로 쓰이는 건 하늘색 수정 같은 물질로 셀 03이라고 쓰여 있고 이걸 소켓에 끼우죠. 그런데 토이스토리 1편에선 포장을 뜯고 나온 버즈가 스스로 불시착을 했다고 판단하며 우디에게 Do people still use fossil fuels or have you discovered crystallic fusion? 이렇게 크리스탈릭 퓨전이라는 동력원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었죠. Flight recorders are on. T-5. 이어서 버즈가 탐사할 항로가 표시되고 우주선 콕핏의 인공지능 콘솔의 이름은 이반. 픽사는 월 2부터 이브, 오토, 버니 등 인공지능 객체의 전부는 아니어도 빈번하게 두 글자로 이름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많이 나가면 월 2와 라이트이어가 같은 유니버스일 가능성도 살짝 보이긴 합니다. 그 밖에도 MIT 출신의 박사님, 컴퓨터 그래픽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반 서덜랜드를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그가 1968년에 유타 대학교로 거처를 옮겨서 3D 그래픽 하드웨어 기업인 에반스 앤 서덜랜드를 창업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양성한 제자 중에 하나인 에드윈 캠멀은 픽사를 설립했고요. 또 다른 제자인 존 원옥은 어도비의 설립자 되겠습니다. 픽사는 그동안 작품 속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이나 자신들의 작품에 기여해온 사람들을 리스펙해왔었죠. 아까 전 슈트의 팔 부분에 있던 패치에도 쓰여 있었으나 기체 에너지 주입구에도 쓰여있는 XL01은 버즈가 타는 기체 이름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과거 고전 슈팅 게임에서 착안한 듯한 모양새인데요. 우리가 봐왔던 미국 서브컬처 속의 우주선보다는 뭐랄까요, 우주 전투기의 형태에 더 가깝죠. 일본 애니메이션인 기갑창세기 모스피다에 등장한 전투기 레기오스라든지 과거 코나미의 슈팅 게임인 그라디우스가 생각이 났는데요. 특히 회백색과 블루 컬러 패턴이 더욱 그런 느낌을 들게 하죠. T-5. 4, 3, 2. 여기서 잠깐, 버즈를 비추는 모니터 아래 퓨얼 스테빌리티, 연료 안정성이라고 써있죠. 반드시 이게 불안정해질 거란 얘기고 기체의 넘버링도 버즈의 바이저에도 쓰여있는 숫자는 01. 그러니까 버즈는 첫 실험 비행을 시작한 테스트 파일럿이죠. 우측에 버즈의 신체 상태를 모니터하는 장비도 보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버즈의 동료 캐릭터 이름은 앨리시아 호손. 그리고 발사 장면. 이어서 하이퍼 런치라는 스위치를 누르자 밀레니엄 팔콘 마냥 쏘는데요. 스타워즈에서 본 하이퍼 스페이스 점프가 생각나는 부분. 그리고 이 하이퍼라는 단어는 My ship has run off course en route to Sector 12. I've crash landed on a strange planet. The impact must have awoken me from hypersleep. Now we need to find a ship that's headed for Sector 12. wait a minute, no, Buzz, this way. There's a special ship, I just saw it. You mean it has hyperdrive? Hyperactive hyperdrive. 버즈의 세계관에선 익숙한 단어죠. 그 다음은 우주선 캐노피의 내열막 또는 디플렉터 쉴드가 작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기믹들은 이 작품이 좀 진지한 SF 장르물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빠른 속도로 선회하죠. 창밖을 바라보는 버즈, 위로해주는 건 고양이 안드로이드 뿐인데요. 여기서 음악이 정말 킬폰데 데이빗 보위의 스타맨이라는 곡입니다. 가사 속에 기다린다, 만난다 이 두 가지 표현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 작품에서 유독 버즈는 웃음기가 없고 외로워 보이는데요. 인류의 존망을 건 우주 비행사로서의 고군분투, 그리고 일생일대의 변화를 겪게 되는 사뭇 진지한 작품 톤이 예감됩니다. 세계관에도 나름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요. 토이스토리는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세계에는 버즈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작품도 있었죠. 이번 라이트이어는 드로이드, 하이퍼스페이스 점프 등이 존재하는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나름 정통파 SF로 보이니까요. 두 작품의 전후 관계 성립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버즈라는 캐릭터로 독자적인 작품을 만든 게 아닐까. 나름의 증거는요, 우리 모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버즈의 머리카락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슬슬 스타워즈 오마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선 미지의 행성에 떨어졌는데요. 드로이드가 있었죠. 확대를 해보면 토이스토리2 인트로에 나왔던 버즈 라이트이어 비디오 게임에 등장했던 저그의 드로이드와 흡사합니다. 이것이 저그가 이 작품의 빌런으로 등장할 거라는 첫 번째 암시. You killed my father! No, Buzz. I am your father. I am your father. 설마 이렇게 아버지로 나오는 건 아니겠죠. 버즈 역시 루크처럼 4개의 눈을 가진 드로이드와 교감하고 있고, 이 미지의 행성 묘사는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의 데고바 행성과 유사한데요. 요렇게 엑스윙 같은 우주선까지 있으니까 한층 더 그렇게 보입니다. 이때 보이는 기체엔 15라는 넘버링이 있는데요. 기지 장면에 이어 경납고를 바라보는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약간 험상궂은 표정의 장교의 이름은 번사이드, 뭔가를 조작하거나 누르고 있는데요. 버즈를 별 의미 없는 구시대의 유물쯤으로 여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추락 장면, 이 얼굴 떨리는 장면은 토이스토리에서 요 장면 같죠. 고양이형 안드로이드인 삭스를 보고 놀라는 버즈는 가라데 자세를 취하는데요. No, you idiot! You're a toy! Use your karate chop action! How you doing there? 이 장면이 생각나죠. 그 다음은 에릭이라는 두 글자 이름의 드로이드가 화이트보드에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며 미션을 설명해 주는데요. 1928년에 만들어진 영국 최초의 로봇 이름이 에릭이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보면요. 첫째, 버즈의 일부는 스타커맨드의 모든 사람들의 일념과 같습니다. 버즈가 우주에서 표류하는 동안 스타커맨드의 모든 사람들은 엄청 노화가 됐다는 건데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른 시간 지연 현상으로 인해 실제로 ISS, 국제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상의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더뎌지는 약간의 과학적 증거들을 발견했었죠.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떠났던 나사의 우주 비행사 스콧 켈리가 520을 후 귀환했을 때 염색체와 DNA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세포가 분열될 때마다 짧아지는 텔로미어가 지구에 있던 쌍둥이 형보다 길어져 있었거든요. 둘째, 다수가 수년 동안 도달해야 할 거리를 버즈는 하이퍼스피드로 단 몇 분 사이에 주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서 본 이 임무는 태양계의 항성인 태양을 찍고 옴으로써 전 인류의 초고속 장거리 여행의 가능성을 시험한 것이죠. 여기서 하이퍼스피드는 갈 때가 아니라 올 때 작동해야 하며 3개의 링을 통과해서 귀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개의 링은 수년간의 우주여행을 몇 분으로 단축하는 하이퍼스피드의 시간 왜곡을 보정해주는 게 아닐까. 그러나 이렇게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면서 크리스탈이 문제를 일으키고 미지의 행성에 불시착하는 그런 전개가 아닐까. 그로 인해 버즈의 시간이 가속되면서 시간을 달리는 버즈가 된다는 거. 초반에 워리 같은 드로이드가 활보했던 장면과 고양이 안드로이드 삭스를 보고 버즈가 놀란 장면의 대조는 그가 건너뛴 기나긴 시간을 가늠하게 하죠. 화이트보드 옆에 있던 XL01이 시간을 달리기 전의 테스트기 15라고 쓰인 기체가 버즈의 귀환 후 실전용 기체로 보입니다. 엔진의 개수가 4개, 2개로 효율이 다르고요. 두 번째 기체는 날개 끝이 앞을 향하고 있는 전지닉 디자인으로 뽑았는데요. 애니메이션 마크로스의 YF19, 29 넘버링을 떠올리게 하고요. 캐노피마저도 마크로스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른 뒤 기술적 진전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아무튼 이렇게 시간을 점프했다는 설정을 전제로 하면 그가 왜 외로워 보이는지, 내면적인 성찰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귀환 직후로 보이는 버즈가 촉수로 가버리고 미래 엘리시아가 레이저 블레이드로 절단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있지도 않던 외계 생명체가 보인다는 것은 스타 커맨드도 이미 많은 행성들의 탐사를 끝냈고 어떤 생명체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초반에 이 황폐한 모습은 먼 미래에 버즈가 살고 있던 행성에 환경적인 위기가 찾아왔고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아 행성을 회복시킬 식물에 가까운 강인한 생물이 필요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어지는 장면은 또 고양이형 안드로이드 삭스인데요. 꼬리로 우주선과 연결이 가능한 건 영락없는 스타워즈의 R2-D2. 픽사가 늘 귀여운 캐릭터들을 작품 속에 넣어서 머천다이징으로 재미를 봤죠. 토이스토리의 외계인들이나 토이스토리4의 포키처럼요. 이 고양이 삭스에서 돈 냄새가 좀 납니다. 그 다음은 보안 요원을 피해 움직이는 버즈. 여기선 양쪽에 무서워 보이는 저그의 드로이드가 늘어서 있고 이 우주선도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후면 디자인을 보여주죠. 그리고 붉은 도크가 열리는 이 장면으로 붉은 눈을 가진 사악한 황제 저그가 빌런으로 나올 것이라는 암시 빼박. 버즈가 우리에게 익숙한 디자인의 슈트를 앞에 두고 서 있는 이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의 오마주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이어에서 버즈를 연기하는 배우는 크리스 에반스. 전 처음에 크리스 에반스가 캐스팅됐다고 해서 정말 의아했는데요. 이 예고편 보고 나서 픽사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아까 등장했던 동료 캐릭터 엘리시아와 To infinity And 이 유명한 대사를 반만하는 것을 끝으로 예고편이 끝납니다. 이건 마치 Avengers. 요런 느낌이죠. 이렇듯 작품 전체에 캡틴 아메리카를 끼얹어서 몇 년이 아닌 수십 년을 건너뛰게 만들면 지금의 엘리시아는 과거의 엘리시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패기 카터가 아닌 샤론 카터쯤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고편 초반 관제실에 있는 짧은 머리 엘리시아가 테스트 파일럿 시절에 버즈를 보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이게 만약에 귀환하는 상황이라면 말이 되겠죠. 수십 년 후의 미래라면 세계 루프, 그 이상의 기술을 적용해서 표류하고 있던 버즈의 귀환을 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엘리시아의 눈썹에 있는 흉터는 그 세월과 경험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미 버즈가 총대맨 이후에 여러 차례 우주 탐사를 마친 베테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즈와 같은 슈트를 입고 있어서 버즈만이 유일한 스페이스 레인저가 아니라는 게 그녀의 실력을 증명하는 셈이죠. 네, 지금까지 픽사의 라이트이어의 예고편을 분석해봤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묘한 K씨의 K였습니다. to infinity And